안녕하세요. 커피의 신기욱입니다. 오늘은 매뉴얼 브루잉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맛을 조절할 때 어떤 포인트에서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처음에 물을 부어주고 몇 바퀴 돌려서 사전 추출을 해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0초 정도 기다리면 커피가 물을 흡수를 잘하고 커피를 추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물줄기를 가늘게 해서 원을 그리면서 이제 물을 부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붓는지 어떻게 부어주는지는 없고 약 4번 정도 이제 돌려주면서 물을 부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ml를 뽑는데 이렇게 커피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맛이 나오는지를 한번 해부하듯이 잘라서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유리잔을 6개를 준비했습니다. 약 250ml 정도 뽑는 거니까 한 잔에 약 50ml씩 뽑고 마지막에 버리는 거 50ml를 뽑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준비해 놓은 데서 물을 충분히 부어서 커피를 적셔 주고요. 자, 여기에서 물을 일정하게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을 필요는 없고요. 구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컵이 반 정도 차면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커피가 매우 진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또 물을 부어주도록 하죠. 자, 아직까지도 진한 커피가 나오거든요. 커피 추출에서는 지금까지 전체의 약 30% 추출이 전체 맛의 70%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보시면 이 두 개의 색깔이 매우 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색깔이 확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색깔이 연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커피 맛보다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나무 성분이 가지고 있는 맛, 즉 쓴맛과 잔미,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바디감이라는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질감이라는 요소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까지 와서 약 250ml 정도를 다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더 이상 안 뽑고 버리도록 하고요. 자, 보시면 처음에 나온 것과 끝에 나온 게 확연하게 색깔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실 때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커피를 일정한 양으로 일정한 비율로 추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커피가 나왔겠죠. 자, 요런 커피가 나왔는데 요런 커피를 드실 때 맛이 어떨 거라고 느끼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평한 맛이 나오잖아요. 그럼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맛도 잘 나왔지만 나쁜 맛도 잘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좋은 맛을 내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 되겠죠. 맛있는 맛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만 추출을 해서 여기까지 해서 물만 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다면 앞에만 진하게 뽑고요. 뒤는 아주 조금씩만 뽑고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실제로 보면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뭐냐면 요 앞부분은 커피 맛,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커피의 인상을 결정하는 쓴맛과 바디감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뽑을 때 단순히 물을 붓고 커피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커피를 내릴 건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5개로 나뉘어 가지고 커피를 뽑은 것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커피를 뽑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 번에 나눠서 물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를 연하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하고 뽑아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시계는 하나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저울까지 마련해서 하시는 건데 집에서 저울까지 놓고 하시기엔 번거로우니까 일단은 저울을 제외하고 시계가 있으면
이제 커피를 얼마 만에 뽑는지 어떻게 뽑는지 이게 그나마 일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울은 나중에 놓고 일단 시계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물을 붓기 시작하시면서 시계를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자기 부피만큼 물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30초를 기다리시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밑을 보셔가지고 이 밑에까지 다 잘 적셔졌는지 보셔야 됩니다. 너무 물을 조심스럽게 조금 부으시면 위에만 적셔지고 밑에는 적셔지지 않아서 위는 정상 추출이고 밑에는 미추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딱 30초가 됐으니까 물을 부어 볼게요. 근데 앞에는 진하게 볶고 싶거든요. 커피 맛이 나오는 데는 진하게 볶고 싶으면 진하게 볶는 거는 물을 조금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부어주고 커피가 물이 흡수돼서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기다린 다음에 물을 부어줄 겁니다. (7, 8초) 정도 간격으로 부어주시는 거로 할게요. 그래서 전체량의 한 5분의 1 정도 나올 때까지 이렇게 천천히 붓도록 하겠습니다. 물 잘 부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숟가락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숟가락에 물을 부은 다음에 부어주셔도 똑같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붓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조금씩 나눠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1분 50초 정도 됐을 때 이제 5분의 1 정도가 찼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빼고 물을 타셔도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너무 밍밍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연하게 뒷부분을 채워주셔도 됩니다. 그 연하게 채우는 방법은 물을 가득 부으면 물이 빠르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지나온 물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에 나눠 붓느냐를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진하게 뽑고 어떤 부분을 연하게 뽑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ml가 나오시면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드셔보시면 아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뽑았던 것과 맛의 차이는 매우 심하게 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 브루잉은 여기서 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에스프레소는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프레소 머신에 사전 준비를 해서 딱 다진 다음에 딱 끼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머신이 일정한 조건으로 끝까지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맛도 나쁜 맛도 베스트로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이 매우 섬세한 곳에서 테크닉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매뉴얼 브루잉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내가 강조할 곳, 그 다음에 강조하지 않을 곳, 버릴 곳을 내가 추출하는 도중에 임의로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커피 맛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매뉴얼 브루잉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이것 때문에 매우 어려워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커피 맛을 잘 낼까인데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커피 맛을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해보면서 몸으로 익히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겨우 경험론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고요. 이렇게 분해해서 보시면 내가 강조할 부분, 강조하지 않을 부분, 어떻게 해서 잘 배분할 건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건가를 보시게 되면 좀 더 편하게 그 커피를 내리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다양하고 편하게 커피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커피의 신기욱이었습니다.